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문교육 마을조합 육성지원 사례 강의를 맡은 목포시 도시생지원센터장 전은호입니다. 지금까지 마을관리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러 강의들을 계속 듣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비전 수립 그리고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자원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막 만들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단계의 사례들이 많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강의는 목포의 1897 계양문화거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과정들을 좀 같이 공유드리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 또 주민들의 어떤 참여들 이런 부분들을 공유드리라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0년 1월 3일 국토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을 보면 19년 한 6월 정도부터 저희가 주민분들 대상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발기 모임을 하고 창립총회를 9월 말쯤 하면서 한 3달 정도 있다가 국토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설립 시기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17년 12월에 사업지로 지정이 되고 본격적으로 19년부터 사업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설립 준비를 했다고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사업이 이제 완료되는 종료되는 시점에 협동조합 설립을 해서 주로 이제 앵커 시설들, 거점 공간들 그런 것들을 위탁 운영하는 역할들을 맡기 위해서 조직 설립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일반적인데 목포는 조금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자체도 저희가 일반적인 목적을 조금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좀 시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좀 같이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21년 벌써 8월이죠. 예, 그 시점에서 조합원이 98명입니다. 그리고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사무국장님 포함해서 상근직 4분 정도 계시고요. 나름 1년 반 정도 흐른 협동조합 치고는 조합원 수의 규모나 상근직의 규모 부분이 그래도 뭔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드실 겁니다. 저희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낙후된 원도심에서의 주민사업체다 보니까 그 원도심의 어떤 공간적인 인프라들, 빈집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서비스해 가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자는 역할을 좀 가지고 있었고요. 또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좀 필요로 하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 보자. 그리고 함께 출자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재투자를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목적 자체로 놓고 보면 다소 좀 이렇게 이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많이 담은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사업의 내용은 조금 더 현실적인 내용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제 모여서 당시에 창립 총회를 하던 모습인데요. 한 18분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100여 분 가까이 조합원이 규모가 확장됐으니까 꽤 그 사이에 열심히들 조합 활동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히 이제 뒤에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을 놓고 보면은 이제 로컬 편집숍으로서 목포 상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빈집 재생 사업 차원에서 빈 공간들을 전시 공간, 공연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 관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준비 중인 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어떤 시행 컨설팅 역할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 준비를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뭐 다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텐데 과연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립의 목표들을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의 고유한 어떤 과제라고 하는 건 사실 정책적 과제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 앵커 시설들, 거점 공간들을 이제 조성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관리의 시설의 운영관리 또는 프로그램의 운영관리의 주체로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계획 단계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체를 설립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물론 목포도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자임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설립 당시에 그런 목표가 메인이 되게 되면 좀 이제 주민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좋아하고 원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획에 담았냐라고 하면 사실 계획에 담겨 있는지도 잘 모르는 주민분들이 태반이죠. 네,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참여도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조금은 더 주민분들이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사셨던 분들은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공통의 목표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협동조합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들, 솔루션들은 그 지역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지역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전략이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다 보면 뭐 공공의 지원도 있겠지만 주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특히 사람, 공간, 자본, 뭐 이런 자금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좀 찾자.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과정, 발기인들 모임 과정, 그리고 창립 과정 등등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센터나 행정의 역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분명하게 지역의 목표와 지역의 솔루션과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 안에 뭐 앵커시설의 운영관리라든지 주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담기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재미도 없고 하고 싶어하는 주민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세팅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목포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열해 보고 같이 우선순위를 정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들 또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한 어떤 자원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또 비어있는 집들이 많고 상권이 침체돼 있고 사람들은 빠져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다시 되살리고 활성화할 건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목표 설정들이 되게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포도 가장 우선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원도심의 산재에 있는 이 비어있는 집들, 비어있는 상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한번 역할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은 우리가 뭐 전문적인 역량이 있고 해법이 명확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골목 상권들,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들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도 협동조합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대상들, 우리의 문제 해결의 대상들을 설정하게 되고요. 그 대상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빈집들, 빈 상점들, 뭐 폐가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솔루션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센터나 또는 전문 영역의 역할들이 이제 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문제 제기는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민분들이 이런 건 문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솔루션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렸던 건, 비어있는 공간, 방치된 공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 낙후된 거리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간을 건드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거야 우리가 그 공간을 가지면 되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처분하고 수익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들을 행사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전략은, 비어있는 공간들을 사기는 어렵고, 또 장기간 뭐 빌려달라고 해서 임대료를 주면서 쓰기도 어렵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어있는 공간들을 그냥 좀 사용해 보자고 할까? 그래서 집주인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좋게 포장하자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 공간 좀 꺼내주세요. 내어주세요. 저희가 좀 청소해 볼게요. 활용해 볼게요. 뭐 이런 이제 접근들을 하는 전략이 있었고, 가장 그래도 수월한 전략을 우선적으로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협동조합의 주요한 사업 영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고안해낸 솔루션들이 경험적으로 축적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도입니다. 동네 아주 주요한 요지에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외관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긴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보니까 건물주분이 할머니신데 그 집 바로 옆에 공간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어머니하고 많이 친해졌죠. 많이 친해지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막 도와드리고, 뭐 장롱 문짝이 떨어졌다고 하면 가서 고쳐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친해지면서, 어머니 이거 셔터가 지금 내려져 있는 이 건물 뭐 쓰셨어요? 하니까 이제 옛날에 슈퍼마켓으로 본인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번 빌려주기도 했는데, 뭐 임차인들 속썩이고 하고 해서 그냥 셔터 내려놓고 사용도 안 하시면서 방치된 건물로 그대로 이제 놔두고 계셔서, 저희가 셔터 한번 열고 안에 구경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지저분하니까 청소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청소하고, 이제 동네 걸어다니는 사람들 쉴 곳이 없는데 안에다가 좀 간이 의자라도 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공간을 조금씩 점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청소해 놓으니까 좋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좋고, 또 안에다가 저희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사슴 슈퍼, 예전에 사슴 슈퍼였는데 그 사슴 슈퍼의 이야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시도 해드리고 뭐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되살리는 임시적인, 뭐 요즘은 그런 걸 이제 도시에서는 좀 전술적 도시 재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비어있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셨어요. 야, 저거 너네 어떻게 한 거니? 너 일로 와봐. 나도 비어있는 공간 안 쓰는 거 내 거 있는데 한번 뭐 쓰려면 한번 써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그런 공간들이 한 10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청소하고 활용을 이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경험들을 쌓게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에게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우리 비어있는 공간, 동네 빈 공간들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놨는데 이 공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제안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한번 써보시도록 저희가 지원금 좀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동네 빈 공간을 재생시키는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주요한 목표로서 빈집 재생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도시 재생으로 시작된 빈집 재생의 어떤 경험들이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사업 모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실행 주체들이 협동조합 내에 계셔야 하잖아요. 언제까지 재생센터가 지원금 주면서 주민분들의 등장을 이렇게 계속 촉진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설립했을 때의 사업 목표 설립과 동시에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주민분들을 협동조합의 핵심 구성원으로 초대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공간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 중개업, 또 건설업, 자재업, 또 소규모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이 초대해드리고 좀 해보시자. 마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간 관리를 좀 해보시자라고 하는 제안들을 드리면서 마을 부동산의 종합 서비스 어떤 플랫폼이 되어보자라고 하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구성원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만 마을관리협동조합스럽게 설립한다고 그 기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그분들이 실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이제 공모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빈집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 와중에 이제 몇 채들은 건물주분들이 본인이 쓰겠다고 하는 건물도 등장하고 나는 이제 좀 그냥 가만히 더 볼게 뭐 이런 분들도 생기시고 또 몇몇 건물주분들은 그렇게 사용되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해줘 라고 하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하고 빈 공간의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무상 임대차 계약을.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시면 저희가 그 공간을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예술가분들, 작가분들 이런 분들이 접촉을 해오세요. 이 그 빈 공간 저번에 어떻게 쓰는 거 봤는데 제가 이번에 작품들 좀 전시할 공간을 찾고 있는데 동네에서 좀 빈집에서 전시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이 등장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에게 뭐 보름, 뭐 한 달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기획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코로나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행사형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전시 공간 내어드리고 이제 일상적인 어떤 방문들을 이제 받는 그런 형식으로 공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큰 꿈을 꾸고는 있어요. 우리 원도심에 있는 부동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은 꾸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당장에 바로 할 수는 없거든요. 비어있는 공간을 임시적으로 확보해 놓고 거기서 공간을 사용해 보고 공간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고 공간을 사용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고 뭐 일상적으로 문 닫고 여는 거, 전기, 수도, 세 내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실무적인 일들을 부담이 없는 환경에서 경험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나중에 공간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해내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업체로서 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스스로의 역할은 뭐냐면 사업체로서의 역량이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체가 되기 위해서 그 역량들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초기에 도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한 2년에서 3년의 안정적 기간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그 과정에서 망해도 괜찮아요.
기획했던 것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 옆에 센터가 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관이 있고 사업 자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소소한 경험들을 계속 하게끔 도와드리고 스스로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잘해봐야지라고 하면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소소한 것들 해가시는 것들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빈집 관리는 조금 이렇게 경험을 해가고 계셨어요. 두 번째 목표가 있었죠. 상권 활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체된 지역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할 것이냐. 그러면 협동조합 만들었다고 갑자기 우리가 무슨 상권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해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그런 어떤 상권 기획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그거는 일반 시장 영역, 마켓 영역에서도 그런 거를 뛰어나게 해내는 데는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해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획해보시라라고 하면은 나오는 것들이죠. 프리마켓 해보자, 뭐 장터를 열어보자. 저희도 그런 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 초반에 기획을 해서 목포를 방문하는 분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 여객선 터미널, 흑산도, 홍도 가시고 제주도 가시는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오가시는 그 터미널 근처에 주차장의 한 공간에서 장터를 열어보자. 이 장터를 여는 과정에서도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했냐? 뭐 또 우연찮게 그 주차장 운영하시는 분이 이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이사님이 내 공간 한 켠을 열어서 장터 한번 열어봅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또 목포는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한 5개 협동조합 정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건맥 협동조합, 꿈바다 협동조합, 백고동 소리 협동조합 이런 협동조합들끼리 모여서 함께 장터를 기획해서 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장터를 오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터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매대 이제 판매대 시설들 이런 것들 또 다 마을로 끌고 와서 프리마켓도 열어봤어요. 그래서 골목 프리마켓도 열면서 이런 과정들에서 이제 경험들을 또 하시게 되죠. 장터 기획하면서 뭐 이벤트도 기획하시고 매대 판매할 셀러들도 찾게 되고 또 주민분들 막 초대했더니 뭐 장터가 너무 후져요 처음에. 그래서 뭐 이렇게 기획이 뭐 이러냐라고 이제 이제 뭐 피드백도 받게 되고 뭐. 그러면 주민분들이 실망도 하시지만 또 그런 피드백 받으면 다음 장터에서는 또 그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는 셀러분들이 또 연계돼서 프리마켓까지 오게 되고 프리마켓 하면서는 더 많은 셀러분들을 찾게 되고 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기 작품들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 올해 5월에는 목포 상해를 오픈하게 됩니다. 비상설적으로 야외에서 여는 장터와 프리마켓의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상설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비어있는 집을 아까 우리가 빈집 기부해 주시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건물 1층에다가 저희가 목포 상해를 오픈하고 한 25분 정도 되는 공방 작가분들 다 핸드메이드죠. 메이드 인 목포를 지향하는 분들이 만드신 제품들을 각각의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면서 한 25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유통을 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 매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작가님들이 만드신 작품들을 설명해 드리고 홍보해 드리고 판매를 해주고 있어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판매처가 좀 필요했었는데 상설 매장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자기 작품들이 얼마나 판매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이제 판매되는 것도 보시는데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직원분들이 항상 피드백을 드리죠. 선생님 거 잘 안 팔리는데요. 그러면 왜 안 팔려요? 그러면 여기를 방문하는 분들이 목포를 기념하고 싶은 걸 사가시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초기의 작품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런 피드백 드리면 목포의 색이 담겨 있는 상품들을 만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면 뭐 우리가 항상 뭐 열쇠고리, 마그네틱, 뭐 엽서 이런 것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외의 것들도 목포스러운 것들을 많이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편집숍은 처음부터 못 만든다. 그런데 편집숍의 털을 만들고 사람들과 함께 연계해서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디벨롭 시켜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벌써 한 3, 4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그레이드가 돼가는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들을 좀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수료 수익으로 어느 정도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어떤 주수입원으로 잡을까 이런 고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이 많이 예상보다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매출은 막 500, 600 막 나오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매출은 나오지만 수수료 수익은 적으니까 이 협동조합이 지금 하는 게, 야, 우리도 자체 상품을 만들자. 그래서 상품을 만들고 계세요. 백도 만들고 티셔츠도 만들고 막 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어떤 사업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 공방 작가님들이랑 체험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달마다 예약을 받아서 체험 프로그램도 돌리면서 점점 이렇게 사업의 내용들이 발전해 가는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완벽한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 건 주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속도와 역량의 성장 과정들을 잘 옆에서 보조해 드리면서 성장케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강조해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목포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센터와 주민분들이 주도해서 과정들을 좀 진행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어떤 그 목표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하고의 관계들이 조금 이제 굉장히 좀 거리감이 좀 있었죠. 네, 다 그런 것도 좀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행정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면 그것의 지속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갈지 이제 좀 의문을 저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종료하면 행정은 관심도 없어집니다.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이 사업체의 책임 있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사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행정이 주도하는 형태로 끌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해 가시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지속성, 도시재생에 있어서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금 인지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비전을 수립한 미션이어야 하고, 그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자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부 실무자들의 역량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님이 한 1, 2년 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지금은 이제 같이 일하는 마을의 청년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획해 주시고 운영하면서 내부적인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구축됐을 때 공공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목포도 이렇게 해서 실적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행정이 해야 되는 사업비 지원이나 또 추가적인 자원의 연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공공으로부터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원의 연계,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센터와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거기에 추가하자면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잘 작동하고요. 그 외의 조직과의 협력들은 좀 아직은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네트워크 형성, 협력,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에는 여러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시재생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센터가 다양한 자원들을 잘 연계해 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에서 뭐 유일하게 만드는 사업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중심을 잡아주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들을 다양한 사업체들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감당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포도 지금 한 5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서 마을 관광 분야, 또 마을 먹거리 분야, 식당 분야, 또 건해산물 가공 유통 분야, 이런 분야는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호 협력, 연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과정에서의 지역사회의 재생의 가능성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벌써 이 협동조합들의 조합원 수를 합치면 한 300명이 넘습니다. 재생 사업을 하는 지역의 주민분들이 한 3,000분 되는데 한 10%가 이 쿱의 멤버들이세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출자의 규모가 1억 원이 넘거든요. 주민분들이 1억 원이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출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벌써 한 20여 명 정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사회를 위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의 강화, 그리고 그걸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굉장히 주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애초에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설정되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미션, 비전들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임시적 빈집 재생을 넘어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시행 기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 내 타 부서 사업들 연계하고 자원 공유하는 것들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도 해가고 있습니다. 예. 활성화 계획에는 없었지만 지역이 주도하는 마을 기획이 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이유들,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좀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앞에 설정했던 프로세스에서 중요했던 내용들처럼 공이 중요시 하고 있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발전, 그 유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그것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만들어낸다, 함께 소유한다,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유권에 기반한 경제의 파급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고요. 누가 하느냐? 지역이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서 해주셔야 하고 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지역의 지분을 누가 가져야 합니까? 국가가 가져야 하나요? 행정이 가져야 하나요? 외부 자본이 가져야 하나요? 아니죠. 주민이 가져야 하죠.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지역 사업체에게 출자하고 투자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센터의 역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 정말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들은 너무 고난이도의 사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목표, 비전 설정에 있어서 단순히 공공시설 운영 위탁 관리가 아니라 정말로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해갈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역량 강화의 전략들은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에 있어서 이 조합이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계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형성해야 하는데 그때의 전략들은 준비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생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도시재생센터가 사라진 그 상황 속에도 주민들에게 지역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생 구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의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들은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비전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서 다양한 자원들이 스스로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모델들이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목포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각각의 지역에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드리고 같이 애쓰면서 지역의 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